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심장이 뛰죠? 뛴 적 있어요, 우리 친구? 오늘 누구랑 왔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주세요. 피해야겠다. 자주 다투셨어요? 몰라요.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네요. 네,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보고 몰라요. 소록도에 나환자분들이 계신데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손에 장갑을 끼고 뭐 이렇게 집례를 하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장갑으로 이렇게 하고 세례를 다 주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장갑을 벗고 그 나환자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환자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외국인 선교사가 내가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않는데 기도 내용이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울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나병이 생겨서 부모에게 격리돼서 여기로 왔는데 그 이후로 나의 맨살에 아무렇지 않게 손을 댄 사람이 오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난대요. 그냥. 근데 그 느낌이 뭔지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분이 제 어깨를 대고 이렇게 해주는데 정말로 심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렸을 적에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집안 환경이 되게 추워요. 집안이 따뜻한 집안이 있고 집안이 좀 냉랭한 집안이 있어요. 사람이 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나마 있으면 좋은데 너무 겨울에서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을,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추우니까 감각을 모른 거예요. 이게 아픈 건지. 그러니까 여성분들 막 추운 날 자빠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안 아프죠? 왜 안 아프냐면 얼어있는 상태에서 넘어지면 감각을 모르는 게 첫 번째고요. 창피해도 안 아픈데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 사람 앞에서 자빠져 보세요. 진짜 안 아파요. 막 로타리 같은 데서 막 예쁜 옷 입고 막 엄청 잘난 척 하다가 이렇게 저는 언제 그랬냐면요. 제가 사이클을 타거든요. 근데 또 저 사이클 그 옷 갖추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 짝 붙는 거 있잖아요. 영어 막 써진 거. 근데 이제 좋은 사이클은 이렇게 페달하고 신발이 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발을 옆으로 딱 해야지 이게 빠져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숙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차를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그럼 멈추고 딱 하고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냥 옛날 그 생각을 하고 멈추고 딱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전거도 좋죠. 옷 막 이렇게 영어로 됐죠. 막 선글라스 막 쫙 썼는데 막 장갑도 꼈죠. 예? 막 여자분들 있다가 막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막 그거 막 옷 입고 막 그런데 빡 했는데 빡 잡아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살이 파였는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다쳤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갖고 가는데 자전거가 자전거가 페달 쪽에 아예 휘어진 거예요. 저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냥 쩔뚝거릴 뿐이지 그냥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여자들이 피난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괜찮더라고요. 사람은 창피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래요. 날씨가 추우면 안 아픈 게 아니고 충격을 받았는데 아픈지를 모르는 거래요. 최근에 어떤 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아들을 알게 됐는데 아들은 많이 컸어요. 25살이 됐어요. 근데 좀 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좀 만나달래요. 아들이 이제 군대 특수부대에 지원을 했는데 뭐 영어도
공부를 잘하고 뭐 체육도 뭐 여러 가지 막 격투 이런 자격증도 있는데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대요. 군대에 부적응하다고. 특별히 특수부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만나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그런 부탁하신다고 해서, 왜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너무 많은 분이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 어머니의 어떤 재력 뭐 이런 거라든지 경제력 뭐 이런 거 뭐 건물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러면은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강의가 바쁘지만 어머니가 또 건물 이런 걸 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당연히 제 그냥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새아버지가 엄마를 많이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격투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아빠를 때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적엔 계속 맞았겠죠. 맞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등치가 어느 날 커지니까 이제 술 먹고 엄마를 괴롭히니까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관계를 정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좋아진 줄 알았어요. 그분 남자하고 완전히 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부당하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극도의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동생한테도 가는 거예요. 여동생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근데 여동생이 그렇게 안 하면 극도의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아이가 또 순수하니까 인성검사에서 다 똑같이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네가 아무리 영어가 좋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기에는 특별히 특수부대는 부적합하다.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라는 것은 아무리 좋아졌지만 여전히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 그 상황에 되면 어떻게 할래?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정리를 하자. 그래서 자 오히려 잘 됐다. 네 인생 이제 한 20년 중후반 살아온 거 너 선생님하고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2박 3일 여행을 같이 얘랑 떠났어요. 왜냐면은 그 어머니의 어떤 그 재력,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내시는 종합소득세, 뭐 이런 어떤 그 사업자 등록증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제가 신중하게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하고 2박 3일을 전국을 돌면서 이제 애가 제 강연도 보고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끝나고 서로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칠 때쯤에서 이제 제가 제 개인 돈도 좀 줬어요.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의 미래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적지 않은 용돈을 줬죠. 그리고 엄마에겐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버림받을 게 두려워서 여자친구하고도 뭔가 관계가 그랬었는데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 이해가 많이 됐고 여동생과의 관계와 엄마의 관계와 앞으로 제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너무 좋은 일이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너에게 하고 싶다. 나를 기억해줘. I love you.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남일 같지도 않고. 그리고는 제가 이제는 조금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를 보니까 시간이 지났다고 좋아진 게 아니구나. 그때는
집안의 공기가 너무 추우니까 애가 힘든지 몰랐구나. 그때는 진동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건 진동이거든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심장이 뛰죠? 뛴 적 있어요, 우리 친구? 오늘 누구랑 왔어요? 친구의 심장을 뛰게 한 엄마하고 왔군요. 그때는 심장이 막 뛰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 우리 마이크 한 번만 주세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피해야겠다. 피해야 되겠다? 네. 어디로? 집 밖으로? 그냥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 두 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엄마나 아빠가 서로 말로만 싸웠어요? 어떤 조금 뭘 집어던지거나 어떤 뭐 이렇게 안바 기술 같은 걸 서로 구사하거나 어땠어요? 말로만 하시기 때문에. 말로만. 네. 그래도 다행이다. 자주 다투셨어요? 몰라요.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네요. 내가 이 집에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려면 이 방송에서 어떤 주댕이를 까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온 것 같아요. 아까는 개념 없이 막 그냥 밝은 표정으로 심장이 뛰어요. 네,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보고 몰라요. 아, 선생님 때문에 나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분 좋게 토크쇼 왔는데. 그래요. 이런 눈치가 있어야 돼요. 네. 우리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여기 왜 왔어요? 끌려왔어요. 엄마한테? 네. 와서 강의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럭저럭입니다. 그럭저럭이래요. 아주 진실한 친구구나. 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한 번 우발적으로 사건이 있는 건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아닌데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진동이라고요. 막 심장이 막 버벅버벅 뛰는 거야, 막.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비슷한 시기에 부모가 또 싸우거나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또 심장이 어떡하지 이러 된다고요. 그럼 내가 사실은 아픈데도 아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집안의 분위기가 차가워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한 15년이 지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문제는 어떻게 발생되냐면 제가 보기엔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면 좀 덜 드러나는데 내가 점점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일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떤 온도에서 성장하셨는지, 사람이 추울 때, 진동이 심할 때 잠깐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한 것 같은데 그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우리의 추운 삶의 날씨와 우리를 강하게 진동했던 것은 우리가 괜찮지 않은데 나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그때 안 아팠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 괜찮아. 왠데? 살아있네. 이런 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지금은 서글프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오늘 머리에 왁스 안 발랐어요. 왜냐면은 제 상태가 사실 지금 진짜로 삐리리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제가 상태가 삐리리한 걸 보고 제가 저에 대한 느낌을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늘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안 좋아질지 모릅니다. 안 괜찮은 일이 벌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괜찮은 걸 괜찮은 척 반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낳는 것 같아요. 우리의 날씨는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진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안 괜찮은데 괜찮은 것처럼 해서 자꾸 시간이 지나서 인간관계, 특별히 공동체 생활, 여기에서 자꾸 반복해서 어떤 사인이 오는지 2부 시간에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